사장님,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끝모를 저성장과 경기 침체 속에서 하루하루 버텨내고 계신 모든 자영업자, 사장님들께 먼저 깊은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작년에 노란우산 공제에서 폐업을 이유로 돈을 찾아간 건수가 11만 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급된 돈만 해도 무려 1조 2,600억 원. 역대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하더군요. 그만큼 많은 사장님들이 마지막 보루를 깨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평생의 동반자이자 최후의 보루라 믿었던 그 노란 우산 공제에 꼬박꼬박 부어 수천만 원을 모아도 정작 폐업하는 그날 내 통장을 스치기만 하고 한 푼도 못 만지게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은 바로 이것 때문에 사장님의 피 같은 돈을 잃지 않도록 지켜드리는 마지막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20년간 서울의 한 골목에서 묵묵히 백반집을 운영해온 박종수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15년간은 정말 성실함 하나로 가게를 키웠습니다.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 신선한 재료를 떼어오고 점심시간이면 넥타이 부대들로 가게가 꽉 찼죠. 그렇게 번 돈을 쪼개 노란 우산에 꾸준히 돈을 부었습니다. 퇴직금 없는 자영업자에게 이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자 노후 대비책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시간은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만나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님은 뚝 끊겼고 배달을 시작했지만 수수료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직원들 월급이라도 주려고 정책 자금이란 자금, 은행 대출이란 대출은 다 끌어다 썼습니다. 결국 은행에서도 더는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박 사장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곳에서 높은 이자로 급전을 빌려가게 월세를 낸 겁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곧 괜찮아지겠지. 라는 헛된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고 결국 연체가 시작됐습니다. 채권자는 즉시 법적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박 사장님은 폐업을 결정합니다. 그동안 모은 공제금 약 8천여만 원. 이걸로 마지막 빚을 정리하고 조용히 시골로 내려갈 계획이었습니다. 공제금 신청서를 쓰면서 수령 계좌를 평소 거래하던 일반 통장으로 적어냈습니다. 바로 그 통장이 고금리 대출 연체로 인해 채권자에 의해 압류가 걸려있는 상태였습니다. 며칠 뒤 공제금이 입금되었다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박 사장님의 통장에 머문 시간은 1초도 되지 않았습니다. 입금과 동시에 전액 압류 처리. 통장에 찍힌 숫자를 눈으로만 확인했을 뿐 박 사장님은 20년의 노력이 담긴 돈을 단 한 푼도 손에 쥐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법으로 압류가 금지된다는 노란 우산 공제금이 왜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진 걸까요? 영상 제목에서 말씀드린 이것의 정체는 바로 압류된 일반 계좌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안내 자료를 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장님의 돈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적립되어 있을 때는 법의 강력한 보호를 받아 절대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 돈이 사장님 개인의 일반 예금 계좌로 입금되는 그 순간 마법이 풀립니다. 더 이상 특별한 공제금이 아니라 평범한 예금으로 성격이 바뀌며 법적 보호막이 사라지는 겁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통장에 들어온 돈의 출처가 노란 우산인지 아들 용돈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압류 가능한 재산으로 보고 즉시 인출해 가는 것이죠. 정말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억울하고 비극적인 상황을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다행히 있습니다.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압류방지 통장, 시중은행에서는 보통 행복지킴이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통장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 통장은 통장 그 자체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떤 돈이 들어오든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말 그대로 철통 방패인 셈입니다. 지금부터 사장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따라야 할 3단계 행동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폐업 후 공제금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가까운 시중은행에 먼저 방문하여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십시오. 둘째,
중소기업중앙회, 즉 노란우산에 연락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공제금을 받을 계좌를 방금 만든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변경 신청하십시오. 셋째, 모든 변경 절차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비로소 공제금 지급을 신청하십시오. 이 간단한 세 단계가 사장님의 수십 년 노력을 지키는 생명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가 있습니다. 당장 돈이 급하다고 해서 폐업도 하기 전에 섣불리 노란우산을 임해 해지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받는 공제금과 임해 해지로 받는 환급금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임해 해지를 하면 가입 기간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세금 폭탄입니다. 그동안 받았던 소득 공제 혜택을 전부 토해내라는 의미로 해약 환급금 전체에 대해 무려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000만 원을 해지하면 165만 원이 세금으로 떼이는 겁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지를 생각하기 전에 부금액을 줄이는 감액이나 잠시 납부를 멈추는 납부 유예 제도를 먼저 알아보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 역시 모르시는 사장님들이 정말 많아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시행된 지 1년 정도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과거 노란우산 공제금은 무조건 폐업을 해야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작년 6월부터 중간정산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었거나 가입자 본인이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는 폐업하지 않고도 공제금을 미리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무조건 버티다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노란 우산을 현명하게 활용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장님의 소중한 공제금은 폐업 시 반드시 압류방지 통장으로 수령하셔야 합니다. 노란 우산 공제는 분명 퇴직금 없는 우리 자영업자들이 소중한 자산을 지켜주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마지막 출구 전략까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장님의 피와 땀이 깃든 돈입니다. 누구도 그 돈을 쉽게 가져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간단한 정보 하나가 사장님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사장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주변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